아까 제가 송영길 후보 평가하면서 빈 얘기만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고요. 공약 이행률이 빠졌습니다. 그분 4년 임기 마지막 해에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고 모든 지자체장, 광역기초지자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는 매우 공신력 있는 그 기구가 있죠. 그곳에서 평가한 수치가 공약 착수율이 54%가 조금 안 되고요. 공약 완성률, 이행률은 15%가 조금 안 되시더라고요. 상상이 가십니까?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15%밖에 안 된다. 착수한 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. 이거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많이 하신 겁니다. 자신 없는 공약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 거예요. 그래서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. 본인이 공언했던 것처럼 인천시가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건 본인도 알고 선거운동에 나섰었고 시장직에 도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약을 해야 되는 게 맞죠.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분이 하신 공약 몇 개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. 누구나 주택이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. 그거면 서울시민, 무주택 서민에게 다 집을 한 채씩 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십니다. 그 원리는 집을 분양받으면서 초기에 10%만 내고 계약금으로 내고 10년을 사신 다음에 10년 지난 후에 이제 오를 걸 가정을 하시는 거죠. 그 오르고 난 다음에 원래 살 때의 가격, 오르기 전의 가격에 잔금만 지불하면 집을 한 채씩 마련할 수 있다. 굉장히 환상적으로 들리잖아요. 이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.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죠. 집을 예를 들어 10억에 샀어요. 근데 1억만 내고 입주를 해요. 그리고 10년 뒤에 그 집이 10억짜리 집이 예를 들어 15억이, 20억이 됐어도 10년 뒤에 잔금을 9억만 낸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? 그게 누구나 집의 원리입니다. 어떤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? 딱 듣고 아시겠어요? 요즘에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. 어떤 허점이 있을까요? 본인은 인천에서 이걸 성공시켰으니까 서울 와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. 정말 무리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10억짜리 집을 그 1%인 1억만 내고 들어가 살려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. 아직은 계약금만 냈잖아요. 그러니까 9억 원어치 그 집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내야 되겠죠? 임대료가 인천에 지금 본인이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미단시티는 영종도 저 북단입니다. 굉장히 외진 곳이죠. 서울 집값보다 많이 싸겠죠. 서울 집값의 한 3분의 1 될까요? 아마 4분의 1 될까요? 그런 곳이니까 임대료가 싸겠죠. 그러니까 그 임대료 내고도 사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돈 모아서 나중에 잔금 치를 수 있겠죠. 근데 서울의 집값은 그 지역보다 지금 한 2~3배, 4배 비싸졌죠.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지금 한 13억 가까이 됐습니다. 그죠? 알고 계시나요? 예,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보증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없이 산다 그러면 아까 그거 1억 낸 거는 보증금이 아닙니다.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낸 거고 보증금을 새로 내야 되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가 글쎄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보증금 없다면 계산이 나오시죠? 예.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 내면서 10년 살고 그것도 계속 오를 텐데 주택가격 오르는 데 따라서 오르지 않겠어요? 그죠? 월세 오르겠죠? 그렇게 하면서 10년 동안 살고 나중에 안 냈던 9억 나머지 잔금을 내고 집을 사겠다고요?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? 예, 정부가 하나요? 건설회사가 부담해 주나요? 누가 하나요? 예.
예.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천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, 지금.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? 예. 하나하나 다 짚어볼까요? 그분의 공약들을 이 자리에서? 예. 앞으로 토론 때 할 말이 많겠죠, 제가? 한 가지만 더 할게요. 앞으로 재개발, 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도 분양권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. 예. 와, 그러시네요. 예. 그렇게만 되면 좋겠죠? 예. 재개발, 지금은 어떻게 하냐 면 재개발, 재건축 하는 곳에 이제 공공기여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드리고 해서 원래 허물어지는 집보다 1.5배 내지 2배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게 되면 그 추가 공급되는 것에 한 30-40%는 임대주택으로 받아냅니다.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 입주하게 해드리고요.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공공기여를 또 받고 그 사업을 하려면 이익이 좀 남아야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, 그 임차인으로 사시던 분들한테 집을 한 채씩 드리게 되면 계산이 나올까요?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칩시다. 서울시 돈을 들이든 중앙정부 돈을 들이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칩시다.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재개발, 재건축 지역에 사시던 임차인들은 로또 맞는 거네요. 그러면 재개발, 재건축 지역 아닌 곳에 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이 전부 불이익을 받는 셈이 되네요. 형평에 맞나요? 네. 형평에 안 맞는 거는 둘째치고 그렇게 되면 재개발, 재건축하는 곳에 전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네요. 그렇잖아요. 누구든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. 그러면 전셋값이 올라가겠네요. 그러면 그 서민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나요? 손해가 되나요? 예, 그런 부작용은 시장을 한 번 정도 하셨으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야 정상일 것 같죠? 예. 근데 그런 말씀을 막 지금 겁없이 하세요. 재개발, 재건축 지역에 사시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오세훈 시장의 차이다. 이런 말씀까지 막 하세요. 오세훈 시장은 임차인 대책이 없는데 나는 임차인 대책이 있다. 이런 말씀을 지금 막 하세요. 계속 그런 말씀 하셔도 되나요? 제가 네거티브를 그쪽에서 하는 만큼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더 이상 그렇게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1, 2분만 생각해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송영길 후보 저 존경합니다. 그분 5선 국회의원 하셨고 인천시장도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에 당내에서 본인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틀렸다. 그 뜻은 국민의힘 정책이 맞다. 이런 뜻이죠? 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을 하십니다. 또 그렇게 하셨겠죠.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. 거짓말이야 하시겠어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관철시키는 거죠. 온 국민이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만나서 정말 간곡하게 얘기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철회시키고 여러분들 고통받지 않도록 했었어야 도리죠. 그런데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고 나서 사실은 내가 문 대통령 주택정책,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했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라리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예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. 예.